지난 시간엔 언니네 발관이 어떻게 거짓말을 치고도 결성되고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은 전체적인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집에 큰 성공을 거두고도 멤버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류기덕은 게임 회사에 입사하였고 류한길은 전자음악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팔이 길었던 유철상은 흑인 음악을 하러 떠났고요. 고등학생이었던 정바비는 입시를 위해 밴드를 떠납니다. 여기까지가 언니네 발관 1기였습니다. 이석원 또한 이 앨범을 하나의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고 음악을 그만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이석원은 잡지사를 차려 무간지를 발행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회사로부터 애니메이션 OST를 제작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됩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석원은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테크노 뮤지션의 길을 걷고 있던 류한길을 부릅니다. 그리고 정바비 또한 연세대에 합격해 금이환양에서 돌아오게 되며 앨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앨범 작업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으며 설상가상으로 의뢰를 제안한 회사 또한 파산하게 됩니다. 기왕 시작한 거 그래도 끝을 내보자는 이석원은 본인이 직접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상상을 하며 곡을 써내려갑니다. 그 상상 내용은 대충 한 비밀기관 요원이 어떤 사람의 일생을 관찰하고 기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작업은 순탄치 않았으나 마침 윤병주가 속해 있던 노이즈가든의 이상문이 찾아옵니다. 이상문은 또한 언니네 발관에 합류하면서 함께 노이즈가든을 했었던 김태윤 또한 드러머로 데려옵니다. 이렇게 언니네 발관 2기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밴드가 형성되면서 기존 앨범 작업 방향을 엎으면서 유한길은 이 앨범에서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밴드는 다시 작업에 전념하고 1998년 12월 2집 후일담을 발매합니다. 후일담은 다소 투박하고 미숙했던 1집과는 다르게 더 대중적인 멜로디와 세련된 편곡이 돋보인 앨범이었습니다. 이렇게 밴드는 2집에서도 성공을 거두는 줄 알았으나 평단의 평가는 싸늘했습니다. 평론가들은 대중적인 멜로디와 구성 때문에 음악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였고 이를 의식해서인지 대중들의 반응 또한 썩 좋지 않았습니다. 정바비는 이때를 1집의 기대에 2집이 미치지 못하자 연락을 끊어버린 사람도 있다 라고 회상할 정도였습니다. 2집의 실패의 충격으로 밴드는 다시 해체의 길을 걸으며 이석원 또한 다시는 음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결혼과 취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2집의 진가를 알아주는 대중들이 많아졌으며 재평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다시 언니네 발관을 찾는 팬들이 많아졌기에 2001년에 밴드를 재결성하여 무대에 돌아옵니다. 다만 정바비는 이석원과의 여러 성향 차이로 밴드를 탈퇴하고 줄리아트를 창설하게 됩니다. 이석원 또한 2집의 실패 후유증으로 3집을 준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석원이 키우는 강아지가 아프게 되자 강아지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3집 작업에 돌입합니다. 3집을 시작하면서 이석원은 보다 완벽한 밴드 구성을 위해 이상문과 김태훈과 합의 후에 밴드를 해산시킵니다. 이렇게 언니네 발관 3기가 시작되는데 이때 멤버는 이석원, 이능용, 전대정, 정무진입니다.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베이스 정무진이었으며 원래는 이석원의 세션이었으나 실력이 좋아 밴드에 정식 영입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드러머 전대정이었습니다. 전대정은 마초적인 외모답게 블랙메탈 밴드 칼파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메탈이라는 강한 음악 장르의 연주자라는 점과 무엇보다 미필이었다는 점에서 이석원은 전대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대정의 연주를 들은 이석원은 의외로 팝터치가 곱게 나온다면서 전대정을 영입합니다. 문제는 기타리스트였습니다. 작업에 있어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이석원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타리스트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타리스트 구인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3집 제작을 시작합니다. 2집에서 함께하지 못한 유한길 또한 3집의 전자음의 컨셉을 위해 다시 힘을 합칩니다. 그러다 앨범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를 즈음 이능용이 등장합니다. 이능용이 연주를 들은 이석원은 바로 그를 발탁하였으며 작업 끝에 3집 꿈의 팝송을 발매합니다. 이 앨범이 인디 역사상 엄청난 판매량을 자랑했으며 평 역시 2집에 비해 아주 좋았습니다. 밴드는 여러 단독 콘서트를 하는 등 성공 가도를 걷지만 리더 이석원에게 안 좋은 일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이석원이 아무것도 모르던 1집 시절부터 앨범을 도와주고 2집 때는 아예 멤버로 들어와 베이스를 함께하던 이상문이 2003년 8월 18일 간경화로 인한 윌슨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심지어 이듬해 초 2004년 이석원이 이혼을 하면서 이석원과 밴드 둘 다 다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4집 제작이 시작되었고 2004년 순간의 미더유가 발매됩니다. 이 4집은 이런 이성원의 슬픔이 담긴 앨범입니다. 수록곡 순간의 미더유는 이상문을 위한 헌정곡이었으며 2집 때 아내를 사랑하며 쓴 곡인 꿈의 팝송은 4집에서 절규하는 편곡과 함께 떠나간 아내를 그리워하는 곡으로 변합니다. 한편 정무진은 4집을 마무리로 밴드를 떠나게 되고 밴드는 사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밴드의 4기부터는 더 많은 우여곡절이 닥치게 됩니다.